자, 갑니다. 우리 초간단 교재 C. 지난 시간에 우리 구 형태인 주어와 절의 형태인 주어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C 파트에서는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주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자, 문장에 주어를 썼는데 이 주어가 길어진대요. 그럼 당연히 영어에서는 일단 주어가 긴 걸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어구에 대해서는 문장에 사용된 주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용사구나 전치사구, 분사구나 투부정사구, 관계사절, 접속사 대시 이끌면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주어를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그 길어진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본 제일 긴 지문은 주어랑 동사가 12줄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했죠. 주어가 저 앞에 있는데 동사가 저 뒤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은 주어가 저 앞에 있는데 동사가 저 뒤에 있대요. 그럼 이건 100%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은 무조건 주어를 수식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싹 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어에 맞춰서 이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얘는 그대로 예시 보면서 가봅니다. 자, any contact라고 하면서 우리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죠. contact는 접촉이었고요. 모든 접촉은 그럼 명사가 문장 맨 앞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얘가 문장의 주어죠. 그럼 이제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between은 전치사고 humans and rare plants까지가 between A and B로 묶이는 전치사 구죠. 그럼 이 any contact에 걸리는 동사는 뒤에 있는 can be가 동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은 무조건 누구를 수식한다?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 글은 모든 접촉은 근데 뭐 사이에 between humans and rare plants 인간과 rare는 드문 진기한이라는 뜻이었죠. 드문 진기한 그래서 인간과 진기한 식물 사이의 모든 접촉은 can be disastrous라고 하면 파괴적인, 재앙적인,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for the plants, 식물들에게. 이렇게 주어를 후치 수식하면서 주어 부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The physical space, physical은 신체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뒤에 있는 스페이스 때문에 맥락상 물리적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은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need를 썼는데 need 뒤에 to house를 쓰면서 문장 뒤에 was라는 동사가 또 하나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쓰이는 need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뭘로 쓰이는 거고요? PP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는 동사의 ED형이 나왔을 때 얘가 동사냐 PP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상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따지는 거죠. 앞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 야 물리적인 공간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물리적 공간은 당연히 사물이죠. 근데 사물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말이 돼야 안 되죠. 그럼 사물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need는 과거가 아니라 PP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에 부사적 용법이 붙은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은 근데 어떤 물리적 공간? 필요되어지는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house a collection of books라고 했죠. 우리 house는 명사로 쓰이는 집, 당연히 동사로 쓰이면 수용하다라는 뜻이죠. 매일매일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 그게 바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to house a collection of books, 책들의 모음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되어지는 물리적 공간은 즉 책을 모아놓기 위해 필요해진 물리적 공간은 어떻게 된대요? was sharply reduced. sharply라고 하면 날카롭게 라는 뜻도 있지만 날카롭다는 건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겠어요? 경사가 급격하다는 거겠어요?
급격하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sharply를 써서 급격하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구문 독해를 할 때 독해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구문 독해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씀으로써 어떤 내용이 앞이나 뒤에 있었을지 이걸 한 번씩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나 삽입이나 글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즉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책을 수용하는 물리적 공간이 급격하게 줄었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공간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저장 공간이 발달했거나 USB가 생겼다거나 첨단 기술이 발전했다는 내용이 앞뒷부분에 붙어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번역이 아니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추론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영어는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하면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장은요. policies,라고 하면서 정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명사고 명사가 문장 맨 앞에 쓰였으니까 이 부분 당연히 문장의 주어죠. 그리고 영어에서 명사 뒤에 대시 보인다. 그럼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닌 이상 무조건 대절은 앞에 명사 수식이죠. 보고자식할 거 없어요. 문법적으로 따지라는 거 말고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이 대절은 100% 앞에 명사 수식. 그리고 대절이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대절에 쓰이고 있는 동사를 뭐처럼만 해석해주면 끝나요? 형용사처럼만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대절 속의 동사를 형용사처럼만 해석해주면 돼요. 나름의 책 아직 안 받았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주 교재는 요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듣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듣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심일 숙제도 다음 주 일요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건 오늘 수업하고 선생님이 요거 해와라는 부분만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들, 근데 어떤 정책들? that favor. 우리 favor는 명사로 쓰이면 호의, 부탁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선호하다, 찬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당연히 여기는 동사 자리니까 선호하는, 찬성하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책들은 근데 어떤 정책들? that favor construction. construction은 건설을 찬성하는 정책들은 근데 어디에 건설? on the edge of cities. edge는 가장자리죠. 그래서 도시의 가장자리의 건설을 찬성하는 정책들은 그리고 이제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거죠. 앞에 주어가 polices라는 복수니까 has가 아니라 have를 쓰고 있고요. have encouraged, 우리 encourage는 장려하다라는 뜻이었죠. 당연히 encourage는 반대말로도 잘 쓰여요. 어휘로 discourage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encourage는 장려하다, discourage는 막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가장자리의 건설을 찬성하는 이런 정책들은 장려합니다. 뭐를? 릴라이언트는 의존적인, 자동차에 의존적인, urban은 도시의죠. 자동차에 의존적인 도시 지역을 장려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도시가 있는데 어떤 여가시설이나 건설을 도시에다 짓지 않고 도시의 가장자리에 짓는데요.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 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가장자리의 건설을 찬성하는 이런 정책들은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 지역을 장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4번 문장은요. 자, 더 노션이라고 하면서 우리 노션은 개념이라는 뜻이죠. 네이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당연히 네이션은 국가라는 뜻이었고 노션은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이래요. 역시 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요놈이 주어고요. 명사 뒤에 대절을 썼으니까 괜히 쫄지 말고 동사만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근데 어떤 개념? 이벤트는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사건들이 always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개념은 근데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in a field of forces. forces는 힘이죠. 여러 힘들의 field는 들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영역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힘들의 영역에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특정한 힘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은 그러면서 would have been completely, would have pp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영어에서 would를 쓰고 나서 그 뒤에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언제 사실에 대한 얘기 100%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 사실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를 가지죠. w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의 추측으로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그래서 would have been completely를 쓰면 완전히라는 뜻이었고요. 완전히 intuitive. 자, 우리 intuitive라는 이 표현은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직관적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직관적인이라는 거 본능적인 것 같은 거죠. 우리 직관적이거나 본능적이라는 건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ntuitive의 반대말은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은 당연히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직관적이고 본능적이란 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intuitive, 직관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이란 건 본능적인 것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직관적인이라는 표현의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본능적인이라는 개념과 당연한이라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당연히 누가 때리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직관적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념은 개념인데 사건들은 항상 여러 힘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은 would have been completely 완전히 직관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To the Chinese, 중국인들에게. 하지만 중국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예문들이나 이 내용 자체가 교재가 조금 허접스럽고 약간 색깔도 그렇고 좀 유치해 보이지만 지문 난이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문들은 대부분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지문 해석하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단어만 바꾸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쓰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이랑 해석한 이 문장들은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D 파트 가볼게요. 자, 가주어와 진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주어와 진주어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길다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스터디, 길어 짧아? 스터디, 길어요 짧아요? 그죠? 말하기 애매하죠. 뭐야, 내가 짧다고 하면 길게 할 거고 길다라고 하면 짧다라고 할 거고. 이 스터딩처럼 단어, 영어 단어가 길다라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딱 세 개만 기억하라고 했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들 중 명사나,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들 중 대명사나,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들 중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요 세 가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올 땐 때려 죽여도 뭐를 못 쓴다? 가주어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걸 딱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가주어, 진주어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절대로 못 써요.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주어는 싹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스터딩,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스터딩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잖아요. 그럼 스터딩은 언제든지 뭘 쓸 수 있어? 가주어를 쓸 수 있어요. It is hard studying.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과 같은 애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닌 애들이 나오게 되면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를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t 투부정사가 있지만 it 대절, it if절, it whether절, it 의문사절 등등등의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진주어는 전부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만 제외시킨 애들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 투부정사는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for나 of를 쓰고 명사를 쓸 수 있죠. 우리 투부정사라는 애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사를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애를 쓰고요. 실제적인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상 주어이네였죠.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는 두 종류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for 목적격, of 목적격은 앞에 있는 for와 of는 해석이 없어요. 이때 for와 of를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꼬입니다. 얘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상징이고요. 얘는 모습은 목적격이지만 해석은 뭐처럼? 주어처럼 은능이가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때 for냐 of냐를 결정하는 건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of,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fo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문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it is not known이라고 하면서 it이 가짜 주어고 how 이하가 진짜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럼 진주어 자리에 뭐를 썼나 하고 봤더니 how가 의문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copies of the first edition of Lives가 주어로 쓰이는 거고요. published는 동사가 아니죠. 왜? 우리 publish는 출판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잖아요. publish는 출판하다. 얘들아,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목적어를 보고 결정하면 안 되죠.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동원아 뭐야? 야 이씨!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목적어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에서 목적어를 보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결정해 이러면 이제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결정을 해야 목적어를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동사 뜻 앞에 을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서 을르이라는 애가 목적어거든요. 목적어를 직접 붙여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무슨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동사가 되는 거고요. 을르를 붙였을 때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목적어를 못 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을르를 붙였을 때 해석이 되더라. 그럼 그걸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봐보세요. love, 사랑하다,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송중기를 사랑하다, 송혜교를 사랑하다 말이 돼야 돼. 그죠? 그럼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대요. I love 이러고 문장을 끝냈대요.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당연히 불완전한 거죠. 왜? 타동사 love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예를 들어서 live를 썼대요. live는 살다죠. 그럼 살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어디를 살다, 무엇을 살다 말이 돼야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네. 그럼 선생님이 I live라고 했을 때 얘는 완전해, 불완전해? 얘는 완전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그럼 결국 영어에서 자동사라는 애는 뒤에 뭐를 못 써요? 목적어를 아예 못 쓰죠.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애니까 무슨 태를 못 만들어?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수동태라는 애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야 만들 수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아예 못 만들어요. 그에 반해서 타동사라는 애를 쓰게 되면
만약 타동사를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대요. 그럼 이 타동사는 무슨 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능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왜냐면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필요한 애니까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미친 척하고 타동사를 썼는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목적어를 안 썼어. 방금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없어졌대요. 그럼 이건 문장이 무슨 태가 됐다는 소리야? 수동태가 됐다는 소리죠. 왜? 타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도망을 간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타동사를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이 타동사는 무슨 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긴 문장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 바로 요 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ED형이 나오게 되면 동사의 ED형은 과거형과 PP형이 똑같거든요. 그럼 이때 published를 딱 봤을 때 얘가 과거형인지 얘가 PP인지를 빠르게 분석해야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publish는 뜻이 출판하다잖아요. 그럼 출판하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출판하다, 책을 출판하다, 교과서를 출판하다. 말이 돼야 돼? 되죠? 그럼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근데 영어에서 전치사 구는 목적어 역할을 죽어도 못하죠.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네.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니라 PP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PP니까 동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1950년에 출판된 라이브즈의 최초 편집 복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were printed 인쇄되어진 이 복사본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publish는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ED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해석이 꼬이거든요. 이 ED가 과거인지 PP인지를 구별하려면 자타동사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밑에 2번 가볼게요. 자, it is difficult라고 하면서 역시 it가주어, to야 진주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difficult, 어려운. 우리 어렵다는 건 사람의 성격이 아니야? 아니죠. 어려움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 거고요. 얘는 해석할 때 뭐처럼 해석한다고요? 은는 이가 주어처럼 해석을 한다고요. It is difficult, 어렵다. 근데 누가? 직원이. 당연히 for the staff에서 staff는 직원이니까 직원이 뭐 하는 것이? to retain, retain은 보유하다, 지속하다 라는 뜻이고요. retain은 보유하다, 지속하다. 보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를? optimism. 우리 optimism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고요? 낙관주의라는 뜻이었죠. 우리 optimism은 요거 반대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내신 대비 때 요지나 요약으로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optimism의 반대말은 당연히 pessimism이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pessimism이라고 하면 비관주의, optimism이라고 하면 낙관주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낙관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낙관주의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뭐 할 때, when all the patients, 모든 환자들이 are declining in, be declining in은 뭐뭐에서 쇠퇴하다라는 뜻이고요. be declining in, 뭐뭐에서 쇠퇴하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서 쇠퇴하고 있을 때, 야, 환자들 건강이 다 안 좋아지고 있대요. 이때 직원들이 낙관주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요. 됐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요 지문들 예문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엑서사이즈 1, 2, 3번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4분만 줄게요. 먼저 풀고 선생님이랑 정리합시다. 1, 2, 3번 지금 4분 줄게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요거 얘들아 M이 아니라 M이야. M. 이상한 수네. 그래서 optimism과 pessimism이에요. 두 개가 똑같이 갑니다. MISM.
준철이 온다 보던데 이거 혹시 못 들었어? 순철이 놀러 갔을 거. 놀러 왔어? 앞에 그거 뭐 해커톤 한다고 그러세요? 그게 뭐 그 준철이도 그거에? 준철이 그거 할 거예요?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해커톤 뭐